어, 제가 이번 주에는 작년 초부터, 이제 도저히 1박 2일을 못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 출장을, 그 1박 2일 당일치기 그냥 바쁘게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올라갔다가, 그냥 그날 밤늦게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을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그 기업들을 방문을 하고 뭐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었는데, 오래간만에 또 어쩔 수 없이 1박 2일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아주 혼이 났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추운 날에 갔습니다. 화요일 가가지고 새로 오는데, 가장 추운 날, 진짜 오래간만에 비싸대기가 막 이렇게 춥더라. 꼭, 왜 딱 한 대 맞으면 왜 따끈따끈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굉장히 추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근데, 뭐 또, 그러면서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아무튼 간에 일정이 굉장히 많이, 바쁘게. 그리고 또, 계속해서 대구에서 주로 이제 뭐 손님들 만날 분들 만나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2021년, 24년 들어서 이제 1월, 이제 처음 이제 사실은 서울 출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제 보통 그런 스케줄을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이본 부장이 조금 이렇게, 저런 일이 탁 있죠. 참네. 이 말씀 묵상 공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보통 제가 한 1월 첫 해 시작을 하면 송년 예배부터 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뭐 이렇게 늘 이제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한 해 이제 계획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지내고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스케줄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틀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뭐, 회사도 몇 군데 이렇게 갔었었고, 또, 그 전에 또 제가 저번에 이제 언급을 한번 드렸던 와이너리 분양하는 그 부분은 또, 금요일에 또 밤에 또, 내가 서울 올라가려 했던 그 스케줄을 잡았는데, 뭐 그러지 마시고, 금요일에 대구 내려올 일이 있어. 금요일 늦게 또 여기 대구에서, 메리어트 호텔에서 또 미팅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코인 이제 상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21일 날 저녁에 이제 계좌 정족수라는 게 맞춰져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상장을 위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일반인들이 이제 잘 모를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코인은 이제 상장 전에 쉽게 말 비상장 코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ICO가 되지 않은.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가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옮기려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거래소 지갑을 가기 전에 브릿지 지갑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발행 회사가 계좌수를 이제 옮겨올 계좌수를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좌 정족수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만들어져야만 쉽게 말하면 각자의 지갑에서 그리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그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그 지갑을 만들 필요는 없고 회사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끝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뭐 하여튼 8,536계좌인가 뭐 이렇게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정말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 깜깜입니다. 좌우지간 2박 3일 전입니다. 상장하기 이틀이나 3일 전에 연락을 받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아마 1, 2주 내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한 3년 전인가 모 코인에 이제 투자를 했다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메커니즘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죠? 그렇게 하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제가 주식 시장도 유통시장보다 이제 발행시장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럼 코인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장만 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먼저 들어가는 게 최고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을 가지고 프리세일이라 그렇게 하고,
흔히들 코인은 프리세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식은 프리 IPO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한 시장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사모펀드 시장이라 합니다. 사모투자조합, 사모 시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공모주청약 같은 공공시장이잖아요. 그래, 이거는 이제 공개시장이고, 어떻게 보면은, 비상장 상태에서도 공개시장이 돼야 되고, 이제 보통 사모펀드 시장으로, 사모시장으로 보통 그게, 자금들이,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 시드 투자부터 A, B, C, D 단계를 거쳐서, 프리 IPO 거쳐서 상장까지 오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고,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세일을 하게 되는데, 그 프리세일의 이제 붐업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코인은 이제 가격들이 정해지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과거하고 좀 틀린 부분들이 뭐냐면은, 어떤 그 조건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이 가상자산 법이 자꾸 확립이 되면서. 지금 보면, 우리 이제 그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조정을 좀 받게 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상자산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이 끝날 겁니다. 틀림없이. 끝나게 되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질질질질질 끌고 갈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천천히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4월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반감기가 또 딱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앞뒤 전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한번 치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반감기 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후에, 그럼 보통 뭐 또 어때요? 연말에 보통 그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야 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제가, 어제도 이번 문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10여 개, 요즘 코인 상장의 특징이 또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통 상장하는 어때요? 폭등을 했다가 대부분 내려오죠. 그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신규 상장한 것들 어떤 줄 아세요? 이제는 반대예요. 과거 시장 어떻게 되면요, 쫙 상장해가지고요, 요점만 딱 내려와. 안 내려와. 여기서 다시 올라가,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래, 이렇게. 무슨 말이 되죠? 이걸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한 7대3?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7이야.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 이상에 있는 게 3이에요. 지금 이제 그 빗썸에 상장을 했는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헷갈리는 시작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한다고 칩시다. 한다고 쳤을 때 그 매도를 뭐 제가 조정할 수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시장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모 발행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누구는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해가지고 바로 파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상장 전에 팔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상장 전에 예를 들어서 뭐 5배, 6배 거래가 충분히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난 돈이 필요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상장을 했는데도 나는 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시대 흐름상 봤을 때 이거 훨씬 더 가겠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또 뭐 이렇게 갖고 가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그대로 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부터 진짜 각자의 복의 크기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갖고 계신 걸 자 지금 파세요. 아니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로 각자의 그 어떤 뭐랄까 준비된 경제적인 크기, 수조의 크기에 따라서 누구는 뭐 100배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 10,000배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게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유리하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좋은 선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내가 뛰어들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각자가 그러한 어떤 부분들의 크기를 각자가 생각을 해서 각자의 어떤 거기 스케줄에 맞춰서
그렇게 엑시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전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나 구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내 원금 정도는 빼내고, 아이고, 막차내 빼면 나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니면 또, 자, 그러니까 이게, 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거죠. 이게 확실히 드는 거야. 그럼 한번 봐봐야 다음에는 그쪽에다 팔고 저쪽에 다시 잡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걸?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크기의 문제고, 여기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가버릴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다시 내려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길지. 이렇게 길면 대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기거든요. 이거 계속해서 따라서 해야 돼요. 이건 100% 올라갑니다, 이거. 이런 걸 가지고 에너지 축적 구간이라고 그래요. 흔히 이제 여러분 이제 차트라는 것들을 참고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만약 이런 형태가 벌어지면요, 계속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요. 이렇게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전에 어떤 이슈라든가 정보라든가 어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뉴스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선점하고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한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엑시트를 하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픈 거예요, 오히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정답일까? 정답은 모르겠고, 그랬더니 다른 방법은 없고,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그릇이 사람마다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 근데 중요한 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마다, 제가 이 얘기 수도 없이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누구는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누구는 1억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크기가 다 틀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제가 강의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안내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분명히 그 말씀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기는 습관. 이걸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긴다라면 다음번에 또 했을 때 또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 목적이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제 그 투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워런 버핏. 이 사람은요,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100% 다 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도 실패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사이클을 자기가 만듭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 뵈보면 이기는 습관 자체가 아예 없었던 분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기는 습관 자체가 아예 없어. 근데 자기는, 그거 이겼었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기준도 모르세요, 기준. 기준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을 바꿀 만큼의 크기라 해요. 레벨업. 말씀드렸어요. 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예요. 내 또래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50대 중반이에요. 중반에 내가 만약에 서민층. 흔히 말하는 우리 중산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순자산 규모. 솔직히 말해서 순자산 규모로 중산층 같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 10억 미만입니다. 그치.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순자산입니다. 현금으로 했을 때 기껏 해봤자 5억 정도예요. 진짜입니다. 대부분 이 정도예요.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요, 밥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고 그냥 노멀하게 살아. 왜 그러냐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50대 이분이
뭐 자녀 없나요? 자녀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준비된 것도 있잖아.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데 기타 어떤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국가에 지원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보험 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자, 현금 5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몇 년 남았나요? 30년 남았어. 예를 들어 80에 건강, 그게 80 넘어가서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건강을 정말 잘하시지 않는 다음에는 80 넘어가서 자의적으로 정말 왕성한 지출의 어떤 액션을 취한다. 여러분 짱이다, 진짜. 꼭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80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돈 쓸 데 없어요. 제일 많이 갖다 주는 곳이 어딜까요? 병원입니다, 병원. 근데 그게 아니라 80 넘어서 내가 여행사에 갖다 주는 쪽으로 제일 많은 거야. 여러분 짱입니다. 그새 진짜 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사에 제일 많이 갖다 줘. 항공사에 제일 많이 갖다 줘. 그런 분이 짱입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태수 씨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워낙 운동도 열심히 하고, 탁구도 치죠, 뭐, 사이클도 타죠, 뭐. 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하여튼 짱이세요. 어찌됐든 간에, 자, 3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에 12개월이니까 360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360개월을 가지고 5억을 한번 나눠보자, 이 말이죠.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예를 들어서 저 100만원 갖더라도 얼마예요? 월 100만원 써도 3억 6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만원 더 쓰는 거예요. 한 6, 7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뭐 자녀 어시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 어시스트 포함하면 평균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내가 80까지 안정적으로 월 200만 이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괜찮아요. 대부분 보면 이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70, 80을 종이주로 다니고 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이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서민층 중에 이런 레벨이라고 봤을 때 이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 한번 포함시켜 볼게요. 자, 나는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렸어요. 나 국민연금 같은 거 신경 안 써. 필요 없어. 간단히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거 해놓은 거, 이거 필요 없어. 여러분 현금 35 통장에 있는데요. 이거 필요해야 안 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좋은데 없어도 별 문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매주 토요일 이제 내일 또 만나 뵙겠지만은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시민권자시고 그분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냐? 똘이 남아 도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요. 며느리 생일에 2,000불. 손자 생일에 2,000불. 누구나 다 2,000불씩 지금도 쏘고 있는 그런 할머니.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레벨업이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손자, 손녀의 생일에 여러분 2,000불이면 돈이 한 250만원쯤 돼요, 지금. 그죠? 그냥 1,000원이라고 잡읍시다, 환율을. 그러면 매달 생일에 200만원씩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보셨죠? 저도 안 받아봤습니다. 이게 레벨업이라고요. 그런 할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어쩌면 있잖아요. 그, 대기업 회장은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손자, 손녀, 그 다음에 뭐 며느리, 그 생일 선물도 제대로 못 지키고 갖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서고, 감정이고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정경환 회장님이, 며느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또 며느리 많으니 당연히 손자들이 많았었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바쁜 중에도 비서실을 통해서 만약에, 애 생일 꼭 챙겨라. 그 생일에 생일 선물 할아버지가 보낸 거를 보내라. 며느리한테 보내라. 손자한테 보내라. 이렇게 했었다라면, 그죠? 돈만이 사실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기준을 내가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레벨업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이거를 통칭해서 부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밥 10그릇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일하는 위치가 이상에 있다라면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계승, 발전, 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런 말씀을, 돈 버는 거는 뭐? 기술, 쓰는 거는 뭐? 예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와닿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그런 2024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랬으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 강좌 시간을 통해서 자꾸 그런 인식 속으로,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라면 우선적으로 감사하자. 그렇게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 승리의 습관은 또다시 또 승리의 습관으로, 그게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가 되기를, 좀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짜 여행이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진짜 힘든 거기 때문에 그냥 평범. 그것이면 좀 정말 족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래 하여튼 그런 일이 원래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제 불과 한 1, 2주 내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난 이럴 때 고점이 안 팔아. 뭐 팔다 보이.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누구는 만약에 똑같은 걸 가지고 뭐 5천을 만드는데 누구는 1억을 만들었어. 아니요. 5천 만든 사람도 한턱 내시고 1억 만든 사람도 한턱 내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자고요. 크게 민감해 하지 말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보면 박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겼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작은 이김이, 또 다음에는 큰 이김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가 이런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에 내 자신이 있었구나라는 것에 감사하자고요. 그런다라면 다음번에 또 다른 어떤 기회 앞에서 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을 만들어 가봤으면 합니다. 그래, 아무튼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 그 뉴스를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제가 한 2년 전, 그리고 불과 가장 빨리 작년에 제가 추석 그 연휴 때 미국을 갔다 와가지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 뉴스 내용들을 보면서 정확히 맞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확인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올해가 들어오고 4주째인데 작년 연말에만 해도 올 3월부터 금리 인하된다 해가지고 증시가 막 부글부글 끓었었어요. 막판에. 근데 다 내려앉아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왜? 제가 현실을 봤더니 아니더라. 그리고, 어때요? 오늘 또 이게 발표 났어요. 국내 총생산 GDP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더라. 미국에. 그럼 금리 인하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 꿈꾸지 마라. 빨라야 하반기다.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벌써 이게 3개월, 4개월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빨라야 하반기다. 그리고 분명히 상저하고의 것을 갈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뉴스에 여러분들 보면은 뭐 우진엔텍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KNS라든가 몇몇,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땠어요? 따따블. 쉽게 말하면 400%. 상장을 딱 하면 400% 바로 시초가 바로 갚았는 거예요. 그날 종가로. 그 400%에 뭐 3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요. 따지면 얼마예요? 520%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도,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러한 어떤 경험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했었었는데요. 자,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자, 시드. 그 다음에 시리즈 A, B, C, D. 프리 IPO. 이런 순서로 간다고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IPO를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모주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공모주 정해진 이 확정 공모주에 곱하기 400%.
4배. 플러스 그날 종가가 상한가야. 30%.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520%가 가는데, 왜 갈까? 이 말이죠. 이 진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이 진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A, B, C, D, 프리 IPO, IPO까지 보통 어떤 A라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칩시다. 사모펀드가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가는 사모펀드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더니 이게 상장까지 가는 사모펀드가요, 거의 유일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요, 이까지 들어가요. 유일했어요. 일반 기관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손바뀝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A 들어가는 게 B 때 팔아. 자, 내가 여기 100원에 들어갔어. 그렇게 하는데, 뭐, 한 1년, 2년 전, 요 150원에 누가 사겠대? 이해되시죠? 그러면 A는 B한테 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시리즈 B가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 들어오고 그 가격에 누가 사겠다. 그 회사가 인기가 좋다. 미래성이 있다 하면 어때요? 모인 자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0원. 또 그 다음 여기 200원. 여기는 300원. 여기는 500원.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손바뀜이 되더라는 거예요. 손바뀜이. 그래서 제가 다시 일을 시작을 하면서,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상, 조금 당연히 가격이 여기가 제일 낮겠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파블로 항공, 이수만 그 회장이 어디 투자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10억을 투자했다고요. 이게 지금 얼마? 600억. 이게 상장 가면 얼마? 2조. 돌아버리라, 이가. 4천억. 시가총액 2조. 최소 2조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 2조가 된다라면 거기에 지분 10억으로 이때 20% 지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뉴스에 여러분 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더본 코리아.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한 주당 2주씩 무상 증가를 했다.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예요. 사전 정지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왜? 고생했잖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 이해되시죠? 한 주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2주씩 막 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제가 지금까지 한 근 30년 세월을 이런 투자를 해오면서요. 그래서 숫자 게임이에요. 절대로 가격 게임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나요?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2주씩 더 줬대. 그럼 몇 주 받은 거야, 토탈? 3주 되는 거죠? 대박 아니야, 이거? 2주를 공짜로 받았대,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한 부분이, 저도 수업료 많이 냈습니다. 이 안에 응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내가 팔았더니, 내가 딱 팔고 난 다음에요, 40배 수익을 내고 팔고 났더니 세상에 거기서부터 1년 뒤부터 무상증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아, 돌아버리라 이거. 에이, 뭐 첫 번째까지 참았어요. 아이고, 아이씨, 조금만 더 참았으면 저 무상증자 받았을 거예요. 웬일 점점 더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가 32주까지 갚았다.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하니까 1800배 수익이 난 거예요. 와, 이거 봐, 돌아버리게 1800배입니다, 여러분. 그럼 몇 배예요? 18,000%야. 그래서 5천만 원이 900억이 돼도 950억까지 가더라. 속쓰리고.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아니, 저는 속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상장을,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5,300만 원이 250억으로 탁 바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어요. 내가 우리 건물에 오시는 우리 FSR 후배들한테 내가 이거 그냥 숫자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비상장 기업을 투자를 해놨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계좌로 다 들어가요. 나중에 통일주권으로 전자주권 받고 다 들어가가지고 뭘로 표시가 돼? 전부 액면가로 표시돼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100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액면가로 보면.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에서 2만 원 샀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무조건 액면가로 들어가요. 그럼 액면가로 거기 1000만 원 표시될 것 같으면은 몇 주예요? 그죠? 500원이니까. 그럼 한 2000주 정도 되겠죠? 2만 주지. 1000만 원이니까. 근데 거기 1000만 원 대가 있던 게 상장을 탁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상장하는 게, 예를 들어서 2만 원이 상장을 해요. 그럼 500원이 2만 원 상장하면 몇 배야?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40배가 팍 뛰어버리잖아요. 1000만 원이 4억으로 탁 바뀌는데, 이렇게. 여러분, 기가 막히겠죠? 그냥 숫자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상장을 해가지고요. 그 4억이 또 30% 상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 5억 2천으로 종가를 끈다. 여러분, 어떤 기분 드는 줄 아세요? 와,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어. 무슨 도깨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꼭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을 하셔야만 아들과 딸들에게, 야,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 엄마의 삶이. 과연 몇 사람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살아가시면서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거의 보면요, 제가 그전에는요, 솔직히 이거는요, 거의 아다리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보통 보면 요 단계 정도, 요 단계 요 사이 정도. 심지어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벤처캐피탈 가가지고요, 당신네들 회사에서 이런 기업에 투자해놨다 하더라. 그래서 근데 나 돈을 좀 가지고 있으니 당신 것들 좀 삽시다. 근데 요 정보를 누구한테 들었냐? 산업은행의 그 투자 담당자한테 들었어요. 어느 벤처캐피탈에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시도 안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가지고 제가 투자한 것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산업은행 그분들 다 이제 은퇴하고 지점장까지 거쳐서 은퇴 다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자본의 어떤 확산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증대를 위해서 산업은행들이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산업은행이 들어와 있다. 가장 정보력이 빠른 조직입니다. 사실은 산업은행 그렇게 안 벌면은요, 여러분, 부실 기업에 몇 조씩 막 투입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들 투자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트라는 것을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요, 들어가 보면 거의 많습니다. 특히나 산업은행 지분이 있는 상장하는 기업들요.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도 여러분 다트를 과거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옛날 겁니다. 최근 말고. 그래, 보면, 그 기업들이 이제 변천이 나오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결산 보고서가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그 감사 보고서를 연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2009년도에는 산업은행 지분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없고 다른 B라는 회사가 또 들어와 있는 거야. 왜요?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의, 이런 어떤 시리즈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엑시트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걸렸다 하면 끝장 보는 겁니다. 이게 걸렸다 하면 끝장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그게 종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반드시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크기의 차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서울 출장을 통해 가지고
신문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볼보 폴스타가, 시리즈, 그러니까 A를 올리는 거는 스타트하는 얘기인데요. A는 그 올 하반기부터 빈그룹에서 올려서 출시가 나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드렸죠. 대본도 써놨는데, 올리기 전에 이미 뭐 그게 현실화 다 돼가지고,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 저 대본은 써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2차 전지 팔아라. 여기서 반토막 간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지금 여러분 주가 어때요?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에 있어서 거의 한 25% 이상, 30% 다 빠졌어요. 왜요? 엄청나게 바뀐다 그랬죠? 왜 제가 어디서 이걸 경험했다겠어요? 옛날에 태양광에서. 아, 이거 소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쫙 올라갔다가요. 아직도 더 빠집니다. 아직도 더 빠진다고요. 그래서 배터리 아저씨는 시장을 모르는 거예요. 배터리 아저씨라 하는 사람이. 그게 저처럼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몰아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고 늘어질 게 하나 생겨서 그게 이제 공매도야.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총선과 맞물리면서 무슨 정당을 만들겠대요. 해봐라. 그거하고 무슨 문제예요? 돈은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전혀 무슨 정책적인 노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망하고 뭐 지가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 여당 야당이 만지작거릴 수 있어 없어요?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못 바꿨습니다, 여러분. 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류 공용의 쓰임물이야. 그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지가 지멋대로 어떻게 바꿔? 못 바꿔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만 봐도 제가 정확히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전기차에 혁명이 일어난다. 그 전에, 전기차 시대 전에 2차 전지 이제 저 스마트폰 배터리 세계 1위, 건식 배터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세계 1위 삼성 SDI 시장 점유율 1위 맞았어. 그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물 들어가죠, 전에. 그걸 습식 배터리라고 그래요, 액체. 그래가지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어디? LG화학이었어. 근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얼마나 격변한지, 제가 작년 10월 달에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재선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어떻게 나와요? 공화당에 대접자가 없단다. 그래서 바이든하고 다시 한 번 더 붙는데, 붙으면 누가 이길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재선될 확률은 90%가 넘는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현실이 돼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눈을 가지고 있길래 미국 가서 현장을 봤는데 트럼프가 재선된대, 내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유도 간단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문 스크랩을 해오면서 그가 만든 정책과 제도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전부 다 바이든이 한 일이 아니더라고. 내가 가봤더니. 전부 그게 트럼프가 한 일이더라고. 그럼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과거에 경험한 바가 있어요. 클린턴 때요.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클린턴 탄핵한다 그랬는데요. 경제 성장률 3% 이상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루빈스키하고 집무실에서 섹스 스캔들이 어떻고 저떻고 그 와이프가 어떻고 저떻고 했는데, 와이프, 됐다, 냅둬라, 남자는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는 내가 오케이 하는데 너희들이 와. 이런 분위기를 닦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재선 딱 돼버린 거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전 국민이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왜 그 대통령이 안 되냐고요. 더군다나 판결을 언제 났나요? 미중 무역 분쟁 누가 일으켰어요? 트럼프가 일으켰어요. 근데 그 결과는, 그 수혜는 누가 좀 봤냐? 바이든이 봤어. 그런데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호황이고 먹고 살기 너무너무 좋고 지금 일자리 너무너무 많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래 그 사람한테 표 안 주겠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는 한은요, 제가 봐서는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러지? 트럼프가 포르노 사진 찍어가지고 유출되지 않는다. 그래도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첫째는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완전히 중국의 코를 박살을 내버렸다.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중국하고요. 그리고 뉴스 제가 올려드린 거 보셨죠?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2050년쯤 되면은 중국이,
국내 총생 GDP가 미국보다 앞설 거다. 근데 이제 뭐라고 나와요? 멀리 가버렸대, 멀리. 이제 비교할 필요 없는 그런 시기를 가버렸대, 멀리 가버렸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휘청하면은요, 얼마나 오래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92년도에, 일본을 가가지고 동경에 평당 1억 5천만 원을 할 때, 여러분, 니케이 지수가 37,000포인트 갔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게 회복이 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30년 만에. 30년 만에 다시 그 지수로 왔다고요. 3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중국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 못 따라옵니다. 제가 확신 가지고 말씀드려요. 시대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다. 못 따라옵니다. 중국이 발광을 뻗들고 하던 그러한 어떤 시장을요, 급속도로 잠룡이 한 놈이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그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일본. 어떻게 하죠? 일본입니다. 일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입지는요, 더욱더 줄어들 것입니다. 듣고 보십시오. 거시적인 세계 경제사가 어떻게 파워게임들이 만들어져 가는지를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술 도둑질, 인건비, 덤핑, 으로의 성장의 한계성, 그리고 올림픽 이후의 내리막과 증시의 어떤 시진핑의 1대1로 정책은 찔딱거리다가 눈티 맞고요. 이해되시죠? 눈도 안 보이는데 한 대 더 맞았어. 근데 거기다가 퍼커트까지 맞았네. 그럼 꼬꾸라져야 됩니다. 50년 이상 꼬꾸라질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전쟁을 딱 붙었는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영적인, 국가의 영적인 사이클과 경제적인 사이클과 육적인 사이클을 제대로 안다라면, 사실은 미중무역 분쟁을 딱 일으켰을 때요, 시진핑은, 어이구, 형님, 와가십니까? 하고 수구리 했었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천지를 모르고 깨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만 하고, 그렇게 삼인자적인 사이클로 그 시대의 리더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진짜 그러다 반 죽었다. 그래서 더군다나 생각지도 않았던 이슈로서 그 사회가 완전히 격리돼 버렸어요. 코로나가 이쯤 되면은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이 중국에 준 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승과 패가 아주 명백하게 갈리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승 누구? 미국. 패 누구? 이해되십니까? 이유가 뭘까? 간단해. 간단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인본주의. 미국은 신본주의. 하나님 최고. 그리스도 최고. 복음 최고를 외치는 나라.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성경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의 중심을 갖고서 여러분들 승리를 계속 이어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아시겠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저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실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작년에 미국을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불과 몇 달 만에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제가 무슨 예언자입니까? 아니에요. 역사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반복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오는 뉴스가 80%가 똑같아. 매년 똑같아. 20%만 바뀌더라. 20% 바뀌더라. 그래서 뭐 차기 대권주자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동훈은 대선 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이름으로 대통령 안 됩니다. 마누라 이름이 더 좋더라. 네. 근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그 역사적인 흑급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빨리빨리 했던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요. 급조된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이 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이클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또 확 부각이 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권 주자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멈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 뉴스에 보면 BYD, 뭐 바이두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빌드 유어 드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 시골 청년이었던 뭐 왕참프래요. 이 사람이 전기 시대를 예견을 했고요. 그냥 시골 청년이 전기차 시대가 온다. 그렇게 해서 온다 이카면 뭐하노? 실행 옮겼어요. 그죠? 직접 기업을 창업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는 단계에 누구를 만났게요? 워런 버핏을 만났더라 이 말이죠. 알리바바의 그 누구죠? 마윈이 손정희를 만난 것처럼. 쿠팡의 김범석이가 손정희를 만난 것처럼. 이해되세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까요? 준비된 자. 준비된 자. 준비된 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획득하게 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기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런 정의들을 과거서부터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 BYD의 지분을 10%를 인수를 해줍니다. 서로 윈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입장에서. 전 세계 최고 전기차 생산 1위, 판매 1위 회사가 실적을 딱 이제 오픈해보니까, 일론 머스크 잘 지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 2등 1위 대표입니다. 물론, 질은 떨어집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시장 점유율 시장 1위라는 것은, 자, 우리 제품이 많이 나가 있어. 그러면 그 뒤에 AS, 일론이 해요? 아니면 왕창프가 해요? 왕창프가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한 대만 판매하는 마켓, 여러분, 겐택시 있잖아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잘합니다. 겐택시 팔려고요. 5만 대만 전략 전술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혜택도 엄청나게 줘요. 왜 이렇게 겐택시 팔려고 난린 줄 아세요? 현대차들이 막 돌아다니는 자체가 뭐가 돼요? 광고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 심리는 같이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그래요. 또 있습니다. 소모품 어디 거 써야 돼? 현대 거 써야 돼? 기아 거 써야 돼? 맞잖아요. 그럼 차 한 대가 차 10대 파는 효과를 가지는 게 시장 점유율이라는, 그걸 마켓 쉐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막 퍼주다시피라도 택시 팔라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전기차에 이 바이두가 말똥을 딱 박아서 1위로. 이거 쉽게 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등을 했다. 근데 그 이면에 누가 있다? 또 버핏이 있는 거야. 이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은 유통시장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 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요. 손정희도 마찬가지고요. 세명투자전략연구소의 천주영은요, 상장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요. 비상장 주식 전문가라고요. 여기 돈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화요일 날도 서울을 가가지고, 어느 이제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한 3,500명 있대요, 전국에. 뭐, 다양하게 뭐, 경경청구부터 뭐,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직장에 다니던 그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뭐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뭐 낙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 얘기였어요. 꿈을 막 꾸는 거예요. 일조 기업을 만들고 어떻고 내가 그랬어요. 죽었다 깨나도 금융이 당신의 조직이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리 제조가 대단해도 기술력이 대단해도 금융이 최고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돈으로 돈 버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버핏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국 전기차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의 대주주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정희도 마찬가지죠. 손정희 뭐 비전 펀드 해가지고 작살났어요. 작년에 뉴스 나왔는데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왜요? 알리바바 잘 나가고 있어. 그 투자한 금액에 수십 배를 빼냈는데 아직까지 지분 많아. 또요, 쿠팡 잘 나가고 2조 투자했어요, 여러분.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 누가 이제 미장 미국 주식, 미국 시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장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쿠팡이 말이에요. 주가가 어떻게 해요? 상장하고 나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쿠팡의 기술력이 막 그런 어떤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들이 수출되고 있대요. 그런 사례가. 그리고 그런 어떤 실질적인 사례를 로얄티를 받는 그런 시대 같은데요. 이해가 되시죠? 쿠팡의 쉽게 말하면 시장 전략 전술들이 시장에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쿠팡 주식 이제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거 하시라고요. 그런 걸 이제 70달러 하는 게 17달러 한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70달러 간다 안 간다? 가요. 넘어가요. 500불 가고요, 300불 가고 그리 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장 점유율이에요.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번 쌓아지잖아요.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와요, 여러분. 안 내려와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 모토로라 폰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시장 점유를 했었나요? 그러나 이슬처럼 지금 사라져 버렸죠. 다시 재개하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요, 끊임없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성장 동력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한 50대, 아이고,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어요. 뭐 대충 뭐 버티고 늙기다가 가자. 이런 주의야.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역동적이셔야만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단 하루도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싶지 않다. 제 평생의 슬로건이라고. 단 하루도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싶지 않다. 누군가가 단 하루라도 내게 과거를 주겠다라고 하면 오늘 죽어본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늘 도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 그냥 숫자야. 예. 네.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말이에요. 남편이 지금 60살. 53살에 있잖아요. 35년 차이나, 아내가. 아내가 35년 차이 나는데, 장모가 사위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 뭐, 캄보디아에서 왔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가정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말입니다. 그 60 넘은 그 남자, 우리 한국 사람이고요. 그분이, 딸이 이제 6, 7살이야. 열심히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를 불과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그 60살 난 아버지가, 예? 그 딸을 위해서, 비료푸대, 눈썰매, 미끄럼틀 타고 막 태워주는 거 있죠. 참, 아버지의 모습을, 누구는 그걸 20대 하는데, 누구는 60대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늘 그 도전에 대한 생각들을 잊지 마는 그런 이 세션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매주 이거저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무슨 나이가 무슨 문제야.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 내가 새로 시집 갈 수 있다. 내일 내가 새로 장가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좋단다. 진짜, 그 좋은 일이에요. 그래, 아무튼 간에, 그렇게 액티비티 있게, 그렇게 우리 생각도, 그리고 행동도, 도전도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전체적인 경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런 어떤 부분들이, 뉴스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요. 단통법이 없어진대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명절인데 신고한 휴일인 거야. 가장 바쁜데. 불과 한 몇 달 전에 이마트가 그날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왜? 그날이 일요일이라서. 대형마트 그날. 근데 그날이 제일 수요가 많은 수요인 거야. 어떡할 거야, 이거?
그 뉴스에 이거 문제 있다,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뉴스에 제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단톡법의 일종이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보조금을 천편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일정 금액 이하로는 다운 못하도록 해놔놨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한 10년 전쯤 보면은 그 공짜폰, 스마트폰 그 자체가 영원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단톡법이에요. 근데 자, 소비를 진작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소비를 진작을 시켜야 공장이 제조가 돌아가든가 경기 진작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소비거든요. 미국 경기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얘기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이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가 있는 거야. 팽팽팽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소비 진작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윤 정부가. 당연해요. 이건 뭐 윤석열이면 해야 될 일이고 다 그래. 과거의 모든 정권들이 그래 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이제 LG U+, SK텔레콤, 그 다음에 또 KT 이런 회사들이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한도를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단톡법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더 어렵다 이런 증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좋더라 이래 보지 마시고 그것도 그래 보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거시적인 시장 흐름에서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요. 뉴스 하나를 보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뉴스는요, 그때그때 나오는 그 뉴스는 100% 가짜예요. 왜? 과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뉴스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게 이 강좌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이 생긴다면 여러분 부자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부자 돼요. 엉뚱한 선택 안 하실 거란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머리가 좀 이제 많이 무거워지고 똑똑해지시니까 이제 뭐 이제 말씀도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이제 많이 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요, 예, 모르니까 얘기할 말도 없었어. 근데 있잖아요. 이제 자꾸 들으니까 눈이 조금 떠진단 말이에요. 나한테 와글와글 도떼기 시작했던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놓으세요. 전 저대로 또 강의할 겁니다. 계속해서. 괜찮아요. 이 시간은 그러기를 원해요. 앞으로도. 와글와글 해도 괜찮은 방해 안 받을 거예요. 괜찮아요. 있잖아요. 이거 좀 등거 있으면 무겁잖아요. 좀 해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다락 하면서 이렇게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언급이 됐는데 이제서야 이제 트럼프 재주권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점유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너무 많이 바이든 정부에다가 그 IRA 그 법이 또 사실은 그 기초는요 원래 트럼프가 만든 건데 트럼프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표를 위해서 막 무조건 즉시 내가 당선되는 그 다음날 바로 IRA법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장사꾼인 거예요. 난 이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장사꾼 대통령이다 보니까 협상 딜의 천재예요. 그게 트럼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4억 명 미국 국민 전체를 부자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딜의 천재인 거예요. 딜의 천재야. 이렇게 보려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는 거의 확실시돼. 그러다 보니까 벌벌벌벌 기업들을 지금 질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할까요? 손볼 근데 미리 엄포를 줘야 내한테 제시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빌고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빌고 들어오겠죠? 바로 무슨 얘기야? 선제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엄포 비슷한 그런 이제 선전성, 또 정치적인 또 4월 총선에 대한 그런 공세로 올해 상반기 안에 김정은이가 좀 찔딱거릴 수 있니 없니 이딴 뉴스도 또 나오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뭘로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돈으로 합니다. 전쟁 돈으로 합니다. 절대로 한반도에는 그런 일이 없다.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전선언이라고 이제 제가 종전선언을 했다고요. 죽었다 깨라도 찔딱거리지 못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돈 벌 줄 모르고 시대 벌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말 아나요? 죽고 싶으면 독사 뭐에다가? 독사 입에다가 뭘 못해? 네, 뽀뽀를 왜 못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찔딱거리는 거는요,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기껏 찔딱거려봤자, 자, 최근에도 있잖아요. 그 뭐예요? 한국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 한국 정부하고 이렇게 조약했던 거, 그 뭐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그거 파기시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 군사합의 그거 이제 폐기됐습니다. 폐기됐는데 먼저 그 폭파시키면 난리는 지가 먼저 지겠죠. 그다음 우리가 그 시대 다양한 그 개성공단 잘 이용해가지고 수출에 처먹고 이렇게 하고 앉았죠. 맞죠? 생필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겁은 나는 거야. 과거 같으면은 진짜로 연평도로 막 폭탄 날려 부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번에 어디로 날렸어요? NLL 직전 저거 나라 바다로 포탄 날린 거 알죠? 장사정포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찔딱 못 그립니다. 더군다나, 뭐 이렇게 좀 분위기 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선이 가까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주변 지금 뭐가 와 있나요? 항모가 3대나 와 있어. 역사상 처음으로. 항공모함이 말입니다. 눈 깜짝하면 이제 올 위치에 있어요. 근데 무슨 도발 디귿자 같은 소리하고 왔는데, 참말로. 불가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이 판을 못 읽는 거야. 난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거 그렇게 판을 못 읽냐. 나는 유사한 놈들도 그렇고, 그 나오는 변호사들, 애널들이 보면, 저 돌대가리 진짜 공부 안 한다, 저것들. 박사학위만 받아가지고 먹텅구리들. 그렇게 판을 못 보냐. 바보 아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대 때리고 내 죽어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때릴 것 같아요? 못 때리죠? 아무튼 그리고 202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확고하게 트럼프 재선을 통해서요, 확고하게 지원을 구축한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말입니다. 싫든 좋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원이 한국이었으면 딱 좋겠는데. 요건 내 욕심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이더라. 어떻고 저떻고 해서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엎어지면 코될 때인데, 여러분 이제 뭐 대부분 다 뭐, 대구에 계신 분도 계시면 지방에서 오셨으니까, 요 바로 옆에 요서 한 10분 나가면 요 신천시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신세계건설, 빌리브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하면 4천만 원 준대요. 공매 넘어갔다던데. 예? 예, 공매로 지금 넘어갔는데, 그것도 내거로 안 돼가지고, 이제 공매로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MGM의 문재인 회장은요, 너희들이 샀는 가격의 마이너스 60%라면 사줄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30조 준비대가 있거든, 필요하거든, 얘기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세계건설 어렵고요. 물론 그룹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나 마냥 그렇게 하는 만한 입장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마트도 최근에 말이에요. 먼저 선행지표로 주가가 엄청 내려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만치 않고요. 또 뭐 대우건설 인수했던 승자의 저주라 그러죠. 중흥건설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위에 이제 사돈 뒤에 상당하지 않은 호반건설이 있어가지고 좀 다행이고요. 백기사들이 있습니다, 뒤에.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이제 롯데가 조금 덜렁덜렁 거리는데, 롯데건설도 뭐 이렇게 그룹사 차원에서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안종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이제 134조나 해당되는 PF 부실이 도미노처럼 졸졸졸졸 터질 겁니다, 여러분.
PF 대출 많이 했는, 지방 거점의 어떤 은행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저축은행, 그 다음에, 중소형 증권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는요, 100% 터질 거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터집니다. 문제는 이게 독립재산제거든요. 터지는 것만 터지고 지금 꼬리 자르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마을금고 100%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PF 부실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 하반기쯤 되면은, 혹시나 이제 뭐, 이렇게 형편이 되고 여유가 되거든, 최소한, 분양가 마이너스 한 40%쯤 되는 그런 게 있거든. 모르는 척 하나쯤 주워가지고, 뭐, 자녀명으로 해놓든가, 뭐, 집은 사야 되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을 잡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공인중개사 수를 줄여버리면 된다. 내가. 수도 없이 올렸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줄줄이 폐업의 속도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싸움 붙이는 거간 없애부는데 싸움 붙나? 안 붙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죽어도 안 해, 이게 전 정권이. 제가 대통령이면요, 노무현 때부터 없애붙어, 나는. 노무현 때부터 제가 없애붙다고요. 문재인까지 오도 안 해서. 정말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제도 없애쁩니다. 백해무익이에요. 나라를 파쳐먹고 앉았어.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나라에 말 그대로 있잖아요. 가상자산 버블을 일으키는 주범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화시켜버릴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체를. 아주 엄정한 제도로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의 버금가는 장난 못 치게 이렇게 해버려야 되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AI가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요. 공인중개사는 더더욱 더 발붙일 틈이 없을 것이다. 이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여러분 AI가 합니다. 앱도 곧 사라져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앱도 별로 필요 없어요. 이제 전부 AI를 구매하는 시대입니다. AI한테 말로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올 달에 저 전세 만기야. 나 어디 쪽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제일 좋은 아파트 한번 검색 한번 해봐봐. 나한테 추천 좀 해봐. 말을 이렇게 탁 찍으면 AI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독 여러분 5,000원만 탁 내면은요 딱 해가지고 알려줘요. 거기 누구 어떻게 전세 살고 있고 이 만기가 언제쯤 되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몇 가지 집을 딱 물만 올려줄 겁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있을까 없을까 앞으로? 쫑났어. 여러분 기억나나요?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이런 유엔에서 보고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년 뒤면 없어질 직업.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도 스크랩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없어집니다. 예전에 92년도에 일본의 동경 이런 부동산 버블일 때 어땠을까요? 많았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아주 전문화돼 버리고요.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 시장.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갑니다. 개개인의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이 통계력과 정보력과 기술력 어떤 이런 것보다 컴퓨터가 무조건 더 빠르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보 아닌 다음에 컴퓨터한테 자문을 구할 거예요. AI에게. 인공지능에 자문을 구한다고요. 불과 이세돌의 바둑, 그 대전, 그 사건 이후에 불과 10년 만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에 들어와가지고요.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먼저 이렇게 투자했던 아이밍이라는 회사를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역시 천 회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참, 자금력이 딸리다 보니까 괜히 한눈을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계속 제안서가 들어왔던 걸 가지고 새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좀 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제 갤럭시 S24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대요. 나오면은요, 가장 먼저 사가지고요, 철저하게 특허 침해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박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좋다. 그냥 박 변호사 붙여가지고 소송도 걸 준비도 한번 해가지고 아이밍 팔아먹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에다가. 그래, 우선은 팔아먹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요, 그 기술을 가지고 세계 점령하라고요. 삼성전자가. 그러기를 원한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참, 개인의 어떤 일신의 영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평생에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기업을 제가 만났어요. 아버지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세계를 지배할 만한 하나만 주세요. 이 나라에도. 이 민족에게도. 제게서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기업을 발굴하게 해주세요라고 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밍을 만났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면은 확실히 한 영역만큼은 세계 지배한다 이거. 그렇게 해서 투자를 당연했던 기업이 바로 아이밍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어떤 부분 쪽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땅을 하여튼 많이 그 제공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경기가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에요. 두 가지가 겹쳐집니다. 특히 사모펀드 시장이 대형 사모펀드 이런 부분들은요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에 또 우량 기업들, 좋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가격이 어떻게 내려올까요? 올라갈까요? 내려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요 5만 원 하던 게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 자금 수급이 어렵잖아요. 그럼 비상장 가격이 어떻게 내려와요? 올라와요? 내려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비상장 기업, 좋은 우량 기업에 진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요게 원래 있을 일이고요. 투자하기 가장 적게 하고 또 있습니다. 요럴 때 엑시트를 합니다, 여러분. 요럴 때 먼저 요걸 앞서 겪었던 그런 기업들은요, 원래 상장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물이 시장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요런 현상들이 늘 2009년, 2010년도에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IMF 터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런 시장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에. 겹쳐서. 이런 거죠. 들어오는 물이 있고, 또 나가는 물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겹쳐지는 시기라고, 지금이. 특히 이게 사모 펀드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떴다 하면 따따불, 공모주 청약에 막 폭발적인. 아까 제가 이거 그랬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런 거면서 공모주에서 따따불을 왜 갈까요? A에서부터 프리 IPO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IPO까지 오면서 전부 다 A에서 B 쭉쭉쭉 오면서 계속 해먹고 뭘 해놨나요? 부모를 시켜서 안 시켰어요. 마지막 부모님이 뭡니까? 프리 IPO예요. 마지막 부모님이 제가 그전에 강의 다 드렸어요. 프리 IPO예요. 그래서 스타다시 프리 IPO 한대요. 이번에 제가 가서 들었더니 원래 확정이 났답니다. 프리 IPO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프리 IPO의 미니멈 가격이 약 한 30에서 한 40불 정도 생각한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를 해봤더니, 공부를 해봤더니 그 프리 IPO 가격의 더블 가격이 보통 시초가로 정해지더라. 제가 지지 않는 게임 작년에 강의할 때 제가 말씀 다 드렸는데, 그게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폴스타에서 그 배터리 올려서 올해부터 양산대가 나오고요. 또 베트남에서 양산대가 나오고요. 시장이 지각분도 일어난다 그랬죠. 뭘로요? 실리콘 배터리. 폭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겨울이라도 효율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가장 현재 맞는 배터리 중에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가까이 가야 있다. 그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스타다시다. 이제는요, 그 스타다 같은 그런 기업은요, 상장이 늦어지면 주가는요,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미. 상장이 빨라진다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아직까지는 좀 시장 성장을 막 급속도로 하다가 약간 주춤을 이런 시장에 니라금 상장하겠나? 무슨 말이 되시죠? 이런 시장이 오히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려요. 이게 적기다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시장을 제가 수도 없이 그래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이 그런 어떤 적기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걸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여튼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그동안 한 3년 내리막길 기었죠. 바이오. 바이오. 그리고 이제, 제가 불과 한 달 전쯤에 그 말씀 드렸어요. 체질이 바뀌었다. 똑같은, 무역 흑자가 나는데, 과거에는 반도체를 통해서 무역 흑자를 했다 보니까 마진이 좋았어요. 자동차는 지금 최고의 이 단기 순이익을 냈대요. 27조. 현대 기아차가 합쳐가지고요. 그런데 그만큼 수익 구조는 나쁘다 해서 좋다 했어요.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반도체가 훨씬 더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맞잖아요. 간단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도 스마트폰 이거 얼마만에 바꿨노? 2년 만에 대부분 바꿔요. 여러분만 그럴까요? 전 세계인들은요. 다 대동소이해. 이해되시죠? 근데 자동차는 몇 년 만에 바꿔? 러시아는 20년이란다. 20년 차를 바꾼대요.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그 회전율 곱하기 마진 갖다 때리면은요. 아무리 그쪽에서 우리가 무역 흑자는 흑자야. 근데 그 흑자의 채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흑자의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사전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가기 바쁘지.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뒷풀이 하시고. 맞아.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원래 우리 경기가 또 힘들고 어렵고 중국도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들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경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피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해야 돼요. 자, 금리 인하를 미국이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말씀드렸어요. 투자된 자금이 급속도로 쓸려서 나가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번에 금리 동결했죠. 우리도 뭐 계속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 못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만 그제서야 우리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 인하가 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결국 무슨 얘기냐.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동적으로 그죠? 위안화의 입지를 크게 하고자 했던 시진핑의 1대1로 정책의 또 하나의 섹터가 바로 위안화를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금융 유통 채널에 위안화의 어떤 회전율을 키우겠다. 사용률을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부적으로 소비 진작 자체가 내려앉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저임금비를 내세운 수출의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럴 상황인데 지금 뭐 다양하게 부동산 버블이 내려앉는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통계 조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 부패 그 시진핑이 아니라 하면은 한 30년 해 먹었으니까 당연히 부패가 나오겠죠. 그죠? 고인물을 썩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가 쉽게 단행되지 않을 걸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미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도 그러다 보니까 싫든 좋든, 그러니까 뭔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뭐 단톡법 폐지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이게 약간의 어떤 뭐 섹터별 도움은 될 거지만 큰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금리 인하 안 되고 계속해서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시중금리가
쉽게 안 내려오니까 당연히 자금이 필요한 그런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어느 금융기관이 적어도 일방적으로 그래, 너 건설사 어렵네. 그러면 내가 낮춰줄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결국 건설사들의 부도는 줄줄이 이어지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건설 어떤 단가의 핵심적인 어떤 사실은 제일 크게 차지하는 포지션은 인건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조적으로 급속도로 오른 그 속도가 이런 어떤 현재를 만들어 버렸다. 너무 지나치게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냐? 그랬더니 통계 조작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씩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책실장들, 심지어는 국토부 장관까지 이제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해봤더니 그러고 앉았더라. 다 그러한 어떤 부분들도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섹터에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정치권만 뭐라 그러죠? 386 세대를 교체해야 된다. 민주화 세대들을 드러내고 교체해야 된다. 이 정치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사적, 전 국가적으로 뭐 정계, 관계, 솔직히 말해서 재계만 조금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갱이 변호사가 넘쳐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뭐 빨갱이 교사는 이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전교조예요. 뭐 전공로, 뭐 전교조, 뭐 심지어는 뭐 이 흩어지면 중리살이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으로 또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점 더 그게 자꾸 좀 강화돼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도 싫든 좋든 간에 그러니까 강성노조가 끊임없이 여러분 강성노조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딘가요? 현대차예요. 저는 그 회사에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지금 많이 팔고 있대. 전기차 시대 안 왔으면요. 현대차, 기아차 작살났다, 진짜로.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갈 적에, 현대자동차 주가가 좋다. 근데 쉽게 잘 안 가잖아요. 마진은 매출 대비했을 때 마진은 그렇게 안 높아요. 5%도 안 돼. 전체 매출에. 왜 그런 식으로 되어지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인건비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 인건비입니다. 성장을 어떻게 보면 잡는 게 인건비인데, 그러면서 뭐 인권이 어떻고 이런저런 부분, 그리고 인권 좋아. 그래서 나라 다 말아먹었잖아요. 지나치게 그 포지션이 커지면서 이게 균형적으로 이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부실이 좀 있었다. 그래서 하여튼 원래 그 주요 테마가 그렇습니다. AI, 로봇, 바이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좀 살아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먼저 빵빠레를 올린 곳이 이제 그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8분기 만에 그렇게 한 3천 몇백억 정도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 핵심 키워드가 고강력 그 메모리 여기 HBM이라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도 많이 이제 또 뜨고 있는 그런 상황.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진이 더 좋다, 자동차보다. 그리고 또 매출의 어떤 폭도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그 뉴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증시의 이제 최고 큰 손 국민연금이 움직이는 어떤 그 어느 포지션으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뉴스 전에 이미 그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주식을 들어가서 보면은 주가가 선행해서 떴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내리고 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뉴스락 하는 것을 지나치게 신뢰하죠. 투자에는요, 참고사항이지 절대로 지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뉴스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중국 펀드 어떻게 돼요? 차이나 펀드. 지금 작살나버렸어요. 지금 또 50% 이상 작살났어요. 그래서 제가 박현준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박현준 명백한 돌대가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친구는요. 돌대가리는 맞는데, 설레발이는 왕이에요. 근데 거기에 온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가. 온 금융기관들이 다 속아 넘어가. 이게 바로 금융구진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부터 제가 그 얘기했어요. 2008년, 2009년도에 서프라임 사태 바로 직전에 미래에셋에서 뭘 많이 팔았냐? 중국의 중국 펀드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2008년, 2009년 작살이 나버렸거든요. 근데 왜 중국 펀드를 국내 금융기관들이 많이 팔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지. 쉽게 말하면 판매 수수료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박현주 돌다리 맞아요. 근데요, 국민이 여기에 다 탄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융기관들의 그 창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월급 받아먹는 앵벌이들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어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 줄 알아요. 사실은요, 박현주 돌대가리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다 뭐고, 고놈이야. 판판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남들이, 걸음지고 장에 가니까 부안해동 하다가 판파에 엎어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이런 펀드들이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제일 많이 판매한 창구가 미래에셋이고요. 또 미래에셋이 판매하니, 다른, 금융사들 가만히 있었겠어, 그죠? 수수료 좋다 하니까 자기네들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직원도 그래야 월급 주죠, 그죠? 그리고 또 팔았겠죠. 그럼 그거 탄압하지 누구한테 다 국민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매를 종용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권하는 이유가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당연히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첫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 스스로가 큰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거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를 함부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또 뉴스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요. 갤럭시 S24예요. AI가 탑재된, 근데 지금 이 사전 예약 기록이, 지금 신기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말로 또 이런 사례들에서 다양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 생겼을 때,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런 얘기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고요. 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플리케이션 무료였어요. 대부분이. 그죠? 광고만 보면 무료였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내 실생활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올려드린 거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나를 더 나답게, 더욱더 나다운 인간형. 여러분, 정작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내가 누구지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나를요, 제대로 AI에 입력만 시키면 AI는 그걸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내 자신이 소보랄처럼 왔다리 갔다리 그지 않도록요, 나의 정체성을 정립을 시키고 나를 훨씬 더 나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섹터가 또한 AI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나요? 이런 부분에도 정말 나를 훨씬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섹터가, 그래서 뭐예요? 내 삶을 더욱더 유익하고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은 무료였다라면 AI에 대한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AI 스토어가 따로 생겨요. 이제 그게 이제 지지난주인가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그럼 그거는요, 구독 구매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내가 구독 구매하면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앱 스토어가 아니지. AI 스토어로 이제 받아가 쓰고 다시 받나? 무슨 말인지, 내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 만약에 하루에 100원씩 붙는데 내가 한 달 가지고 있으면 얼마 내야 돼? 3,000원 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 쓸 만큼 썼어. 그럼 바로 반납하는 거죠. 근데 내가 늘상 이게 꼭 필요해.
그럼 내가 하루 100원씩 주고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이거 깔려있어. 그러면요. 이 스마트폰이 뭐가 되느냐, 이제 앞으로.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스마트폰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구독의 핵심이 돼가지고요. 줄줄줄줄. 또 이런 또 돈이 새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앞으로 더 똑똑해져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진짜 똑똑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얼빵해지면은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줄줄줄 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AI 혁명은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이제 이쯤입니다. 무릎. 전기차도 제가 이쯤이라고 그랬죠. 아직 멀었다. 그래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 AI에 대한 니즈는요,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틀림없거든요. 편리해지고자 하는 욕망,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 또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많은 어떤 성장을, 도전을 꿈꾸는 그런 욕망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실은 축복이에요. 긍정적인 부분. 근데 그것을 악용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AI 혁명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장에, 하마스와 전장에 AI 군인이 현재 등장했다, 이미. 이런 뉴스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래요. 저놈이 적군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시력이 한 6.0쯤 돼야 판단을 하는데 AI는요, 훨씬 더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멀리 있는 놈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의 어떤 형태를 보고 자들이 나를 공격할지 안 할지를 AI가 먼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과 대응까지 인간은 1시간이 걸린다라면 AI는 3초도 안 걸리고 총알이 나가버려. 그럼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AI 로봇 군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 공상과학에 나왔던 그런 상상을 초월한 그런 세상들이 펼쳐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작년 초인가요? 저작년인가요? 우리끼리만 제가 했나?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접목돼가지고 단발마적인 부분들은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에 과거에는 우리가 터치해가지고 이 옆으로 제끼고 오른쪽으로 이랬어요. 지금 어때요?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 또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이 방향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허공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전기하고 상관없이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이고 메타버스 상황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게 자꾸 우리 생활 속으로 점점 더 들어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그동안 PC방 가가지고요, 모니터 보고 막 하던 그런 시대예요. 이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홀로그램의 게임 시대가 됩니다. 더욱더 익사이팅 하겠죠. 희한한 거야. 여러분 같으면 돈 안 내겠습니까? 돈 냅니다. 여러분 3D 영화만 봐도요, 막 내가 막 두드리 맞는 것 같고, 내가 막 총 쏘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시장에 그런 어떤 게임들이 나온다라면요,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돈.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세금 없는 돈. 미래의 돈. 이렇게 놨지만 이거를요, 다른 걸로 다 한번 접목을 바꿔보세요, 한번. 이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때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얼마만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냐, 이게 결정을 지을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자, 인간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내 자신도 몰랐던 나라를 발견해야 되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편리성들이 제공하게 되는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은 인간이 더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더 많이 생깁니다. 또래들 더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또 있습니다. 또래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또 바이러스는요, 더 기가 막힌 바이러스들이 많이 진화할까요, 안 할까요? 진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급속도가 나는 시절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온다라고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오주에 투자할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제가 지금부터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뻔해요. 이게 메커니즘이야. 이렇게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FDA에서 이제 그 표적암 치료제,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뭐 그 바이오 기업, 여러분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켰던 회사 기억납니까? 제가 그때 그 남자 뭐라 그러죠? 전립선암 그것만 파괴시키는 4번만 치료받으면 전립선암을 완치시킨다 라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그 치료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게 표적암, 그러니까 이제 표적 항암 치료, 그러니까 암 치료가 있고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CART라는 표적 항암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치료가 하고 났더니 80% 치료가 되는데 이 치료로 인해서 다른 반향성이 생기더라는 거죠. 20%는 또 다른 암을 일으키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촉매역할도 하더라. 근데 구하는 것보다 죽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고는 하더라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서 골 때리는 또 바이러스 하나 개발했다고, 코로나 그거. 쥐가 눈이 하얘지면서 죽는 그런 바이러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 인류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별로 이렇게 대응치 못하는 그런 새롭고 어마어마한 그런 인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이 지구에 지금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급격히 시대가 바뀌는 시대는요, 더군다나 더 그럴 거라고 봐요. 더 발응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 갈수록 더욱더 그런 요소들이 생긴다. 대표적인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1999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올 때, 밀레니엄 쇼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2007년, 8년 이렇게 하면서 카카오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또 이래 넘어왔어요. 이게 어때요? 점점 빨라지잖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지나려고 합니다. 이제, 불과 이제 뭐 한 10년 됐나요? 이세돌이가 어떻고 저떻고, AI 바둑이 어떻고 저떻고 하던 게 이제는 생활 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시장,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한, AI, 그리고 또 반도체를 필두로 한 로봇에 들어간 AI, 그리고 자동차가 어때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자율주행, 다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런 시장의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지표로서 주가가 반등을 해야만 장은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판매가 먼저 이루어져요? 아니면은 이거를 만들기 위한 장비, 그 다음에 물건이 나와야 될까요? 안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게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이 삼성전자 주가가 안 가느냐?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삼성전자 최후의 뭐예요? 판매 창구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메모리 칩들을 생산을 하는 하청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들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또 있겠죠. 그죠? LG전자나 삼성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바뀌어져 갈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요즘 차들 어때요? 앞에 그 모니터가 어때요? 그죠? 이제는 막 넓어졌어요. 전부 다 뭐래? 이제 침 거의 다 사라져서, 그죠? 다 전부 다 디스플레이로 나오죠. 그죠? 전자로. 그건 또 홀로그램으로 나오고. 이제 앞으로 핸들도 사라집니다.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핸들 없습니다, 이제 곧. 이제 천지레버 기아 이거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제. 왜? 미션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 버튼으로 정기적인 시그널의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야, 니 똑바로 가라. 그럼 뭐예요? D 딱 누르면 돼요. 니 후진해라. R 딱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버튼식이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전에는 엔진의 출력을 가지고, 폭발력을 가지고 구동을 하다가 지금 뭐예요? 꾸준하게 들어오는 전기의 어떤 그런 방향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들어오다가 거꾸로 들어오면 후진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많은 메커니즘들이 바뀝니다. 이게 전기시대의 혁명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 시대가 아니면 자율주행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기차 시대가 아니면 전기로 돌아가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면 AI 혁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이게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먼저 선점해가지고 미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미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왔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세상으로 쑥 들어왔고, 붐업을 시켜 똑같아요. 세상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제가 말한 따따블 400% 상장하는 그 기업이 요새 이제 최근에 몇 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걸 미리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드 투자했고, 그 다음 시리즈 A, B, C, D, IPO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겠죠. 결국에는 그런 특허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시대 흐름을 본 거예요. 시대 흐름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대 흐름에 방향을 맞췄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익률로 내게 다가오더라. 그 워런 버핏은 어떤 거냐? 지금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있잖아요. 아까 순자산에 5억쯤 됐을 때는요, 이것도 이거 저것도 이거 여러 가지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35, 100억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그래 하락해도 안 해요. 왠줄 알아요? 좀 더 비싸게 줘도 확실하게 안전한 걸로 오면 들어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쉽게 잘 못 움직여진다고요. 워런 버핏은 쉽게 움직일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BYD라는 그 전기차 제조, 그 세계 1위 전기차 제조 판매 회사에 지분 10% 정도 투자할 정도면은요, 늦게 들어간다니까요, 오히려. 쭉 그 하는 거 보고 들어가요. 확인하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2008년, 2009년, 나는 2009년도에 태양광에 투자를 했는데, 뭐야,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도 안 줘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반등을 시작, 2011년도에 태양광 회사에 지분 매입을 딱 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나보다 한 2년 뒤에. 그랬더니, 확실히 그게 맞았더라. 앞으로 저도 그래 하려고요. 이제 앞으로는요, 시드 투자 같은 걸 안 할 거예요. 이 규모가 만들어지면은요. 그래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했다 하면 100%, 1000% 확실한 그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회전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된 어떤 그런 투자 패턴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제 AI라는 어떤 이런 시대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어떨까요? 먼저,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 기업들, 선진 기업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요, 좀 된다 싶으면 어때요? 왁 하고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근데요, 미국 기업 차이가 있습니다. 좀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언을 시작해요, 그때부터. 야, 참, 진짜 이런 거 정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된다 하면요, 감언을 해요, 감언을. 이건요, 명백한 차이예요. 동양과 서양의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이거. 제가 뭐 신문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된다 하면요, 어주이 떠주이 막.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다 모여들어, 전부 다. 벌떼같이 한 구멍에다 처박혀가지고 터져가 죽을 줄 모르고. 아니, 된다 할 적에요, 그들은 줄이더라, 감언을 하더라. 이게 신기한 경영기법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기업이 매출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한계 효용이 일정 부분까지는 이래 증가를 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체감한다 그러죠? 그죠? A라는 어떤 이 투입이 있을 때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야. 된다 할 적부터는 줄어요, 늘어요? 줄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100이 들어가면 300, 400을 생산해내다가 된다라는 소문이 땄을 때 500이 들어가도 그러면 이때 2배, 3배 냈던 것처럼 이때도 3배, 4배를 내야 되는데 아니요. 이때부터 1배, 1.5배 줄기 시작해. 이해되세요? 이때부터 가문이에요, 아들은. 근데 우리는 이때에 여기서 된다 하면요. 뭐 될까봐 우리는요. 되나? 되나? 하다가 이때 되면 되네! 하고는 와! 들어간다. 부동산 법을 똑같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이거. 우린 그제서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물려. 눈뒤 밤뒤 돼. 항상 이걸, 이게 누구한테서부터 내려왔을까요? 이게 유구한 5,000년 역사 동안에 유구하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영적인 체질을 타고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때가 태어났다. 왜 하면 좋겠노? 이런 역사적 사명을 타고. 바꿔야만 합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이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나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감언을 하고, 오히려 다음 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굳히게 합니다. 자랑질합니다. 그리고 막 벌떼같이 달려들고 막 나눠먹자는 식으로 달려듭니다. 그래서 제가 돈돈돈TV 15강인가요? 거기에 제가 대의 없는 민족이다라고 제가. 대의라고 자체가 없어, 아예.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만 중요해.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최근에 이제 오늘도 보니까 지금, 따따불 가가지고 어제 상장하는 날 어제 오늘까지 지금 가고 있는 우진엔텍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A에서 D 상장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뭐 해놨어요? 붐업을 시켜놨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붐업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붐업을 시켜놔야 뭐가 달게 들어요? 개미들이 달게 들잖아. 속지 마시라고요. 맨날 앵벌이 하고요. 맨날 탄알바지 해요. 그래서 못 살아요.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안 해도 대박인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탄알바지가 돼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 따따블에 400% 갔던 것들이 지금 한 6개월쯤 지나서 어떻게 되가 있을까요? 어떻게 되겠을까요? 공모주 가격은 내려와 있다. 쉽게 말하면 5분의 1 정도 났다고요. 고점 대비할 때 바닥 나버리는 거야. 고점 대비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원위치야.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HTS 열어가지고요, 증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작년에 상장했던 기업들, 그거 하면 나옵니다. 테마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업들 들어가서 주가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올해 지금 어떤가. 2022년 상장했던 것들, 그럼 2023년에 어떻게 돼 있다? 100개 중에요, 1개만 지금 좀 살아가고 있어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증시에 들어가야 돼요. 유통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발행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예, 어찌됐든 간에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발행시장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이 본부장이 어떤 분이 어느 기업에 투자를 했다 하는데, 대표님 이거 한번 검토를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어느 기업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똑같이 보여요. 제가 봐서는요, 10,000원 주면 넉넉해. 근데 23,000원에 샀는데 기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죠. 탄알바지 된 줄 모르고. 정말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디에서 어느 구간에 들어갔냐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자, 시리즈 B에 들어갔어. B에 들어갔는데 C, D를 거쳐서 프리 거쳐서 IPO까지 갔는데 내가
그럼 이 기간이 최소한 2년이에요. B에서 D 상장까지 최소한 이게 2년이라고요. 이거보다 더 걸리는 기업들도 많아요. 뭐 3년 이래 걸려요. 이래 걸리는데 내가 이게 상장까지 갈 만큼 성장을 해버렸어. 근데 내가 어떤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따따블 갔다가 반토막 나가 원위치 와도 나는 덕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무조건 이기는. 그러니까 지지 않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지지 않는 게임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한 번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5,000원에 샀는데, 이게 50만 원 간 거야. 주가로 간 게 아니에요. 뭘로 중간에 간다 했어요? 무상증자가 있다. 그걸 환산을 해보면 50만 원 간 거야. 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존 주주들에게. 그리고 자, 더본코리아가 지금 이제 원래 상장 추진한대요. 그래서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 2주를 더 줬대. 그럼 이제 한 주가 3주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이게 상장을 해가지고 끝내줬어. 그렇게 하고 또 상장을 하다 보니까 돈이 쫙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마케팅을 더 많이 해가지고 매출이 더 커지고 마진이 더 좋아졌어. 그럼 기존 주주한테 또 배당해야 하네요. 배당의 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무상증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또 무상증자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수를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주식 수를 늘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액면분할하는,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일종의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순이 꾸준히 나는데 유통주식 수량이 별로 없고 뭐 한 600만 주 상장하는데 600만 주밖에 안 돼. 특히 제조업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알짜 회사들. 근데 이런 것들 잘 투자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이게 뭐 주가 한 10,000원 같은 게 뭐 갑자기 70,000원까지 가. 왜냐? 이게 왜 이렇게 가냐? 근데 뉴스도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무상증자 발표가 탁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와 달게 들어. 그럼 그때는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요, 와 나와. 우리는 이렇게 와 달게 드는 입장이고 와 나오는 입장에 항상 서자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주가는 다시 원위치로 와야 하나요? 예, 다시 와요. 계속 그게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제가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이원재 대표를 만나서 다음 달입니다. 스타다시 다음 달에 1,300억을 기관들을 대상으로 프리세일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게 시티은행이랍니다. 주관사까지 정해졌고요. 1,300억을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냐? 왜 할까요? 상장을 위해서 너희들 이거 상장할 거니까 뭐의식이다? 바람 잡아줘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모주 청약 왜 하는 줄 아세요? 프리 IPO 왜 하는 줄 아세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잡이 해달라고요. 개미들 많이 다기 들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통시장에 들어가는 거는요, 유통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자꾸 뭐 잃을 수 있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 잃어요. 가만 놔둬도 그냥 거의 90%는 어차피 9대1의 삶이에요. 10%만 경쟁 있게 살다가 가요. 근데요, 저는요, 이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1의 방법을 선택을 하고 1의 방법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1의 방법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 그래서 계속해서 보통 뭐 시리즈 뭐 B, C도 있잖아요. 별로 그런 거 안 해요. 이게 C에서 D 넘어오는 단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갑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투자했던 울트라 사이트는요, 이제는 굳혀졌어. 상장 가겠다, M&A 안 하겠대요. 이번에 확실히 그 얘기를 해버리더라고. 2026년에 상장하겠대요. 2026년에 상장하겠다고 선표를 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존슨앤존슨에서 100억이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다 한국에 합작사 설립하면서요, 올해 실매출이 일어난답니다. 무조건 일어난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대박이다. 100배 주면 될 것 같아요. 100배. 진짜 100배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난번에 이제 그 뭐 얘기만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계약을 했다. 이제 계약금 들어온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자신감이 차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울트라 사이트를, 자신감이 굉장히 차가지고, 하는 얘기가 2026년 나스닥 상장으로 그냥 가겠다. M&A 안 판다. 이런. 얘네들한테 했는 조건이 이제 R&D, 투자 비용으로. 제가 지난번 강의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분 또는 R&D 비용으로 그냥 사라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그냥 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사에 굉장한 자신감을 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M&A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굴까요? 저거 J&J하고는 M&A 안 할 것 같아요. J&J는 어디 등식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슬림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낼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기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결국 그것도 뭐 기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투자나 이게 아니고요. 시대예요. AI 헬스케어는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이게 대세인 거예요, 대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이걸 역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정확할까요? 아니면 빅데이터를 딥러닝, 쉽게 말하면 엄청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반복해서 컴퓨터 자체가 찾아낸 그 솔루션으로 진단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우문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증거가 바로 뭐였냐면요. 이세돌이가 어쩌다가 한번 읽었고요. 계속 다 준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컴퓨터랑 붙어가지고, 한 번만 이거 다 졌죠?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그러면은 앞으로 진단에서부터 다양한 어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의 판단, 아까 이제 제가 AI, 로봇, 군인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의 신뢰성이 누가 더 크다? AI가 훨씬 크다. 누구보다? 나보다. 여러분들 속에 정리되는 여러분들조차도 모르는 여러분 자신까지도 여러분들답게 정리해주고 여러분들을 최적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해주는 그러한 AI가 우리 생활 속에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2024년도에는 그게 더욱더 확산일로 그리고 성장일로의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주인공이 되어서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